반갑습니다. 윤보영 시인입니다. 윤보영 시인과 함께하는 디카시 이해와 쉽게 쓰는 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디카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즉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시로 쓰면은 그게 디카시다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막상 시를 쓰려고 하면은 굉장히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쉽게 쓰는 법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디카시가 무엇일까? 이 디카시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면은요, 이게 디카시라는 말이 이 영문과 디카라는 영문과 시가 한글이 만나서 디카시가 되었는데 이 자체가 한글 사전에 실릴 정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시험 문제, 교과서의 시험 문제도 나오고 하니까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거죠. 즉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이렇게 포착해서 찍은 영상과 함께 문자, 요거는 시죠. 문자로 표현한 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전적 의미로만 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좀 더 쉽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카시의 형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카시라는 것은 사진을 직접 촬영을 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왜냐하면은 직접 촬영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의 이 사진을 가지고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사진은 엄연하게 모든 사진이 다 저작권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자신이 써야 됩니다.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촬영한 사진에 이것도 5줄 이내라고 공고를 할 때 써놓았습니다. 5줄 이내로 써라. 뭐 그 길이는 좀 길을 수 있지만 다만 요 줄 수는 5줄, 하나, 둘, 셋, 넷, 5줄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디카시의 구성은 어떻게 됐나 하면은 일단은 디카시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다가 문자 설명을 곁들인 것으로서 사진이 없으면은 글이 문자 이 글이 싱겁고 글이 없으면은 사진이 싱거운 겁니다. 그래서 즉 사진만으로 느끼지 못한 또 다른 의미, 감동을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낯선 면을 드러내어 가지고 그게 사진과 시가 합쳐서 하나의 감동을 주는 이런 그 형식을 띄어야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사진만 봐가지고는 이게 50% 공감이고 요게 글까지 하면 50% 공감이라면 요게 같이 만나서 100% 감동을 주면서 아하 그렇구나 그렇네 하는 공감을 얻게 된다는 뜻이죠. 이건 뒤쪽에 가서 실제적으로 당선된 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디카시의 형태는 우리가 디카시 한국 디카시 연구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제목을 먼저 쓰고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다 포착된 사진을 넣고 그 다음에 5행짜리로 하나, 둘, 셋, 넷, 5자 요렇게 만드는 걸 요걸 디카시의 형태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어 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국 디카시 연구소에서 많은 공모에 이제 주체나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형식을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름 같은 거 이런 거 적는 건 아니고 그냥 이 맨 위에는 제목, 사진, 그 다음에 시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응모할 때는 나중에 뒤쪽에 부록으로 나와 있는데 아예 이런 형태가 있는데 여기다가 위에 이름하고 들어가고 여기다가 시를 하고 이렇게 글 넣고 요 제목하고 이런 부분이 형식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이름을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이름을 넣는 거죠. 요런 건 뒤쪽에 보면은 설명을 나오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지금 이걸 하나 켜고 있습니다. 좀 꺼주십시오. 자, 디카시 그러면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특징은 디카시는 반드시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이 사진은
이 글의 일부다. 글도 사진의 일부고, 좀 해주세요. 예, 사진도 글의 일부다. 요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자체나 지방자치단체나 관광지 등에서 사업 홍보 등에 이 디카시 공모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홍보에 이제 지자체도 홍보고 관광지도 홍보라면은 이 홍보에서는 범위를 정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서 찍은 사진으로 응모를 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사진으로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범위를 정해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그 관광지나 그 지방자치단체를 가서 대표적인 특산물이든 뭐 제시하는 이 주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모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디카시 공모는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사물을 볼 때 그 무엇 같다, 무엇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그 느낌을 글로 덧붙이는 걸 이 디카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죠. 사진과 이 시가 따로따로 났을 때는 싱겁다, 별로다 했는데 두 개 만났을 때 하나의 멋진 감동을 주는 디카시가 되는 이게 디카시의 매력이다. 그러다 보니까 특화된 디카시는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맞다, 아 하고 저절로 감동이 나오는 거죠. 공모 당선 시, 내 시가 만약에 공모에 당선이 되면은 그 대상 받은 것을 뉴스에도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그 관광지에다가 이 디카시를 액자에 넣어서 전시도 함으로 인해서 나의 작품을 통한 이 작가 홍보도 된다. 이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디카시도 특화를 시켜서 쓴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1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꽃이라고 하면은 꽃이 여러 가지 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궁화만 찍어서 디카시를 쓴다.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은 나비만 찍어서 디카시로 쓴다. 뭐 이런 어떤 특화된 사진을 가지고 디카시를 쓴다면은 그게 더 훨씬 자기 자신이 자기를 특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디카시가 특히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 울산 지역에 동시를 쓰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디카시에 몰입을 해서 디카시 시집을 내고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윤보영 시인의 감성시를 배우고 있는데 이 감성시와 디카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성시라는 것은 우리가 사진 한 장에 들어갈 감동받은 장면을 아름다운 말로 표현한 것을 감성시라고 한다면은 이 감성시는 사진이 없어도 상상으로 그 장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언제부턴가 내 하루를 여는 소중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하면은 열쇠라는 이 자체가 사진이 없더라도 독자 스스로 이 열쇠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감성시입니다. 그러나 이 감성시가 아니라 디카시라면은 여기와 같은 이런 사진을 직접 열쇠를 보여줘야지 이 감성시가 감동을 주게 됩니다. 즉 이거는 구체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사진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시를 읽는 독자가 감성시는 시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감동받은 그 장면을 본인이 스스로 보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게 감성시인데 디카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디카시는 사진이 없으면 뜻이 싱거워서 감상할 맛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열쇠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이게 무엇을 열쇠하는 것이
방을 여는 건지 사무실을 여는 열쇠인지 마음을 여는 열쇠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마음이라고 지칭하거나 방, 창고, 사무실을 지칭해 줘야지 이 디카시는 그 글의 맛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성시와 디카시는 사진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원래는 디카시가 먼저 나오고 난 뒤에 그 위에 감성시가 나와야 되는데 이 둘 다 비슷하게 좀 이제 이 자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디카시는 몇몇 분들이 이것을 체계화시켜서 책을 만들고 디카시 쓰는 법 책도 만들면서 하나의 학문적으로 구체화 몇 분들이 시켰습니다. 한국 디카시 연구소를 중심으로 했는데 감성시는 그냥 윤보영 시인 혼자 그냥 작품만 발표해 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카시 위에 이제 감성시로 가야 되는데 이건 이거대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감성시를 배운 우리 제자분들이 디카시 공모전에 당선하는 사례가 여러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감성시를 지금까지 배워왔다면은 쉽게 디카시를 쓸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이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감성시는 멋진 사진을 잘못 접목시킬 때는 사진의 시선에 이제 사진의 이 시의 감동이 사진을 이렇게 잘 찍어 이제 열쇠가 있다면은 요 이제 글씨가 이제 감성시가 있는데 요걸 너무 사진을 잘 찍어 놓으면은 시선이 그래 와야 되는데 여기를 가게 돼 가지고 이 자체가 감동을 잠식시키기 때문에 시에서 감성시에서 이런 부분을 좀 뭐라고 한다? 경계한다. 우리가 그거 있죠. 캘리그라피 시화를 만들 때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예술적인 면으로 해서 글씨를 예쁜 글씨로 만들면은 이 글씨는 예쁘지만 시를 읽는 맛이 떨어져서 이제 가독성이라 그러죠. 이게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이 작가들이 싫어합니다. 그런 부분에 본다면은 우리가 이것도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게 감성시에서와 약간은 차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디카시를 쓰겠다는 생각으로 사진을 찍어야 그 느낌이 살아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이 돌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돌문화공원에서 공모를 한다면은 이 공모된 부분에 직접 갔을 때 여기서 사진을 찍어 와야지 이 돌문화 공모전에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거기 가서 이 사물 대상으로 자세하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또 이 디카시의 디카시는 우연히 잡힌 사진이 오히려 명품 디카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참고로 알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보영 시인과 디카시의 관계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윤보영 시인은 2014년도에 디카시집 윤보영 시가 있는 마을이라는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이것은 윤보영 시인이 앞에도 얘기했듯이 감성시를 5천여 편 발표를 했을 때 디카시 작가인 전주경 작가님께서 디카로 사진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상에서 찍은 디카시를 이 사진에다 접목시켜서 시집을 발간한 겁니다. 원래는 사진을 찍고 이것을 시를 접목을 시켜서 써야 되는데 이것은 감성시를 가지고 그에 어울리는 디카 사진을 갖다 접목시켜서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요게 윤보영 시인과 디카시의 만남에 10년 전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럴 때 이 울산 지역 중심으로, 그리고 또 한국 디카시 연구소를 중심으로 디카시가 이제 이 작가들이 쓰기 시작했고 활성화시켜서 오늘날 오게 된 것입니다. 즉 이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요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죠? 사진을 찾아서 배치한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좀 약간 평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시가 예쁘다, 시집이 예쁘다, 또 사진들은 멋있다, 시는 시대로 좋다 이러지, 둘이 합쳐가지고 뭔가 200배 정도의 감동을 주는 이런 부분은 좀 약한 부분은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 뒤에 윤보영 시인은 자꾸 감성시만 써가지고 매일같이 발표를 하니까 여기에 영상 작가들이 붙어서 이 감성시를 시 속에 액자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그림을 차지하고 여기다가 시를 넣는 이런 작업을 이 영상 작가들이 했습니다. 한 분의 영상 작가가 3만 평 정도의 이 사진을 액자 시화를 만들었으니 이 윤보영 시인의 시를 시화로 만드는 작가들이 여러분 계시니까 그 수가 5만여 편의 이런 액자 시화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겠습니다. 여기는 당초 사진은 이렇게 옷에 빨래를 넣어 놓은 사진이에요. 요런 사진을 윤보영 시인의 행복 만들기라는, 하나는 외로움이고 둘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가끔 혼자 커피를 마실 때는 내 안에 그대를 불러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요런 이 감성 시를 여기다가 붙여서 행복 만들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넣어가지고 그 작가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꽃을 심다가는 이 백일홍 꽃에다가 백일홍이라는 이제 정원에 백일홍을 심었다, 요런 감성시를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것은 이 사진을 찍은 작가 다르고 이 시를 쓴 작가가 달라요. 근데 디카시는 같이 찍어야 됩니다. 이 사진을 찍고 시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또 이 커피잔 사진에다가 커피라는 것을 이렇게 이 글을 켈리 작가가 올려서 요런 시화도 만들고, 또 요거는 윤태영 이 도담 작가, 사진 작가한테 특별히 좀 긴 시를 넣을 수 있도록 이 시화용 사진을 찍어 달라 했을 때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 윤태영 작가가 요 부분을 최소한으로 한쪽으로 밀고 나머지를 공간을 주는 이런 사진을 찍어서 이 영상 작가에게 제공하고, 이 영상 작가가 이것을 이렇게 라임이라는 작가가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안 그러면 꼭 사진이 아니더라도 일러스트 같은 걸 가지고도 마음의 요소를 이렇게 사랑 가지고, 사랑이라는 거죠. 이거 사랑이잖아요. 그죠? 눈 감아도 보이고 눈을 뜯어 보이는 마음이 부리는 요소를 이렇게 요런 어떤 그 영상 시화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러스트 가지고 생각 뭐하니, 난 지금 네 생각 중인데, 요런 이제 안경 쓰고 예쁜 요런 사진을 꿈바르는 작가가 만드는데, 이런 작품이 1만여 편 정도가, 5만여 편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디카시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는 할 수 없죠. 지금 우리는 이런 시를 쓰기 때문에 여기다 다만 내가 찍은 사진을 넣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디카시에 쓸 사진을 촬영할 때 주의할 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사진은 직접 촬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집 공고 시에 직접 찍은 사진으로 표시, 공모 시에 직접 찍은 사진으로 이걸 만들으라고 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나오는 사진으로 디카시를 쓰려고 하면은 시선 집중이 어렵고 관심이 분산되어서 감동 담긴 디카시를 쓰는데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 작가는 한 면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사진을 찍거든요. 여기는 보면 이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자체가 뭡니까? 바로 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할 경우는 사진 작가의 사용 허락을 득하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작권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직접 적어야지 피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진 범위를 좁게 촬영할 필요가 있다. 즉 사진 작가들은 이 안에 자기가 찍고 싶은 것을 이렇게 찍습니다. 사람을 찍어도 전체가 여러 명이 있는 것을 사진을 찍는데 그것이 아니라 D컷이라면 이 자체가 뭔가가 친구들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요 자체가 통일성이 있으면서 뭔가가 표시해주는 이런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의 사물을 좀 세밀하게 촬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쪽에 가면 이제 D컷이 공모전에 당선된 그런 어떤 이 설명을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사물이 하나일 수도 있고 이 전체를 많이 적더라도 이 뜻이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요 자체가 통일된 것 때문에 뜻이 하나일 수도 있고 사진 이렇게 속에 장면이 하나일 수도 있다. 사물을 보았을 때 얻은 느낌을 살릴 수 있게 이 촬영을 하는데 맞다 저건 저거 같다라고 얼른 생각이 들 때 그 사진을 찍고 사진 밑에다가 그걸 넣어야지 저건 저거 같다는 이런 느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특정 장소에 갔을 때 D컷을 염두에 두고 사진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 갔을 때 돌문화공원을 간다든지 그리고 또 고성을 갔을 때 그쪽에서 이 독립운동가 이런 어떤 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거 사진을 찍을 필요가 있다.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해서는 공모에 정한 장소에 직접 가서 촬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 공모전이 개최되므로 그 장소에 가면 미리 D컷을 응모용 촬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지난번에 제 제자 한 분이 이 특정 지역에 갔을 때 우연히 D컷이 공모전 한다는 것을 보고 거기서 사진을 마침 갔던 길에 출장 가서 사진을 찍어서 응모해서 당선이 됐죠. 선정이 되어서 상금도 받고 했죠. D컷이는요 상금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D컷이 상금 이거 받을 필요 있습니다. D컷이에 적용하는 사진과 글을 부정적인 느낌보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느낌이 더 잘 어울린다. D컷이 공모전을 하는데 슬픈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작 정도나 입선 정도밖에 아무리 잘 돼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자체가 뭔가 추억을 불러오거나 희망적이거나 사람들에게 뭔가 위로가 되는 그런 거라면은 그게 대상에 더 가까운 이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어차피 선정이 된다면은 대상을 받기 위해서는 긍정적이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 즉 철학적 사고가 가미되면은 대상에 선정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D컷이로 쓰는 요령으로 일단 들어가 보면은 D컷이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D컷이라 쓸 때 내가 찍었던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필을 찍었다면 요 자체를 연필로도 쓸 수 있고요. 요 자체를 어머니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첫사랑으로도 쓸 수 있는데 요 제목을 쓸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연필은 내용에 나오는 이 연필을 가지고 제목으로 쓸 때 이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요거는 5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것을 가지고 이 도구가 연필이었고 사진이 연필 사진이지만 느낌은 전혀 다른 낯선 뭔가를 가져와야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감성시를 배울 때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바다 냄새가 나고 백고동 소리가 들리고 갈매기가 보이면은 여기가 다음은 반드시 바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자체가 아니라 어머니가 나옵니다. 어떤 내 온다는 소식에 바지락에다가 집으로 가고 남겨놓은 이 호미가 나와야 되는 거죠. 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이런 그리고 제목이 어머니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 시가 재미있고 감동을 주는데 이 D컷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제목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전에 들어가고 또 직접 이렇게 대상 받았던 입선한 작품을 보면서 이 설명은 다시 좀 보충을 해 드리겠습니다. D컷시에도 그렇듯 D컷시도 제목 정하기가 이 시에서도 감성시에도 그렇듯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만큼 제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사진 속 주된 내용을 제목으로 사용할 때 오히려 제목이 느낌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요런 연필을 가지고 연필로 가는 건 잠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연필 이렇게 가잖아요. 사진도 연필, 내용도 연필에 들어가 있고 단어가 제목도 연필이면 너무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목은 힌트로 주는 것, 힌트를 주지 않는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윤보영 시인의 시쓰기 공식 제목을 시의 일부로 만들기 그 부분을 잘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좋은 티카시의 조건을 잠시 보고 우리가 다시 이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티카시의 조건을 보면은 사진으로 영감을 얻어야 됩니다. 즉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느낌이 아니라 낯선 느낌을 얻어야 되거든요. 또 영감을 받은 특정 부분을 중심으로 사진을 잘 촬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쪽에 보면 알겠지만 사진을 가지고 접사 사진 아주 잘 찍은 사진 가지고 당선된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 직접 촬영을 원칙으로 하고 공모 주체가 원하는 범위 내에도 사진을 촬영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예 하나의 시나 군이나 지방자치단체 내로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이 사진을 이 단지 내 이런 식으로 주어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 관광지 하나 이렇게 주어줄 수도 있습니다. 찍은 사진으로 낯설게 보는 연습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느낌 찾는 이런 낯설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느낌을 글로 적는데 5줄 이내로 적어야 된다. 시적인 결론으로 당연히 5줄이지만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마무리가 반전이 갈 때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요약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티카시 공모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런 서당골천 티카시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게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온택트 티카시 공모전을 하기도 합니다. 한 장의 사진과 4줄 이내의 글의 만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요게 아마 요 자체에는 사진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요 자체가 뭔가를 의미를 나타내는 글을 여기다 적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문화도시 홍성에 대한 티카시를 이렇게 이 공모를 했습니다. 이 홈페이지 이제 여기 이 자체가 누구나 다 응모 가능하지만 홍성에 대한 부분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와 편견 문학상, 티카시 문학상 여기서 이제 어떻든 간에 2천만 원 고려에 티카시 문학상도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경남 도민신문의 신춘문에도 티카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이시오 부산 티카시 공모전 이런 공모전도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이 티카시 공모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례를 가지고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좋은 티카시라는 것보다가 사진을 찍어서 요것을 티카시를 쓰는 요령을 설명드리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티카시를 쓰는 우리가 요령을 배우는 거고 그 요령을 가지고 시는 여러분들이 쓰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연히 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와 같이 이 전봇대 나무를 여기 보니까 전봇대 여기 나무라 생각하던 간에 여기를 전체가 다 이렇게 치 같은 게 이렇게 넝쿨이 감았는 거죠. 이걸 보고 답답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본 거죠. 감고 올라가 온몸 다 덮은 사랑. 좋겠다 생각했는데 감겨보니 답답하다 숨이 막혔다 해서 집착 이렇게 쓴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요런 감고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요 감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요것만 가지고는 답답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답답하겠다는 것이 집착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요런 어떤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자, 다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거는 열매가 아니고 열매예요. 그죠? 떨어진 열매가 이렇게 이제 나무 아래 이렇게 이제 있다면, 이런 나무 아래가 있다면, 이게 뭐 그 배가 떨어지거나 복숭아가 떨어지거나 사과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요걸 보고 이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먼저 떨어진 열매, 이게 먼저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따냈으니까 이 나무로 봐서는 만약에 50개의 열매를 달았는데 이 중에 30개를 따냈어요. 떨어뜨렸어요. 감 같은 것도 떨어지잖아요. 그죠? 떨어졌을 때 이 나무로 봤을 때는 떨어진 건 이거는 안타까워요. 다 50개를 감을 열려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30개가 떨어지니까 남아있는 20개가 튼실한 열매로 다 자랐어요. 이걸 가지고, 저거는 이 나무가 바라보는, 이 떨어진 열매를 바라보는 입장은 부모 마음과 같을 거다라고 해서, 먼저 떨어진 열매에 안타깝고, 요거는 이제 이 가족들 간에 공부를 덜한 하고 집안을 도우는 이런 형제가 있다면, 그 공부를 못 시킨 아들에 대한 부분 안타깝지만, 같이 합쳐서 공부를 시킨 동생으로 보면은 남은 열매에 웃음이 나오고, 얘가 성공을 했어요. 고시가 합격했거나 뭐 이렇게 됐다면은 여기 봐서는 좋고, 얘 보면 안타깝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열매와 이 나무의 의미로 봤을 때 요 자체를 부모 마음으로 간 거죠. 더 배우고 덜 배운 6남매 자식을 앞에 두고 내 부모도 그랬을 거다. 뭐죠? 부모죠. 이렇게 이 하나를 잡아간다. 이렇게 만약 열매로 보면은, 그죠? 그렇게. 또 한 편 더 볼까요? 이 탑이 있어요. 탑을 돌탑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게 이제 좀 크고 덜 크고 더 크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얘로 봐서는 얘가 어떻게 해요? 얘가 생각했을 때 얘가 무거워요. 무겁잖아요. 내 가슴에 올려놨으니까. 얘까지 올리니까 얘도 무겁고 얘는 더 무겁고, 얘보다는 얘가 제일 무겁고, 이런 무거운 거예요. 아랫돌로 봤을 때는 윗돌이 무겁지만, 윗돌에 있는 애는 뭐예요? 아랫돌로 봤을 때 무기는 둘 다 무게인데 뭐예요? 무게인데 하나는 여기가 돌의 무게고 하나는 미안한 무게예요. 그 사람 간 거야. 미안하잖아요. 이렇게 눌렀으니까 이 무게가 미안하고, 요거는 실제 눌렀으니까 이거는 몸이 무겁고 이거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탑 올라갈수록 마음이 무겁고 내려올수록 몸이 무겁다. 이렇게. 그래서 책임감도 그렇지만, 안 그러면 요거를 뭐죠? 이렇게, 이 무게. 제목을 무게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 무게가, 이 느낌이, 그렇게 탑을 가지고 우리가 이 탑 사진이 있으면 탑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그죠? 밑에는 무게가 무겁고 위는 마음이 무겁고, 이게 둘 다 무겁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까치밥 사진이 있어요. 까치밥 이제 나무 끝에 이제 이렇게 감을 한 개나 2개 정도 달아놨잖아요. 이 감나무 가지가 굉장히 약해서 이것을 못 따서 놔둬뒀는데, 이게 체면에 이게 못단 부분을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거는 그냥 까치밥을 달아놨다고 하고 내려옵니다. 이거를 봤을 때 감나무 가지 끝에 홍시 2개가 남긴 거예요. 2개 달렸죠. 까치에게는 배려고, 나 자신에게는 안전이고, 아름다운 핑계다. 이게 핑계. 이렇게도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그죠? 자, 매미가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매미가 붙어가지고 이게 나무가 없는데, 이게 매미가 올라가는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떤 사람은 허물을 붙여놨어요. 얘는 여기까지 올라와서 허물 벗었고, 얘는 여기까지 올라와서 허물 벗었고, 얘는 여기까지 올라서 허물 벗었고, 요 자체가 어떤 분은 초상집, 이렇게 상주 옷 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도 느껴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네가 없어도 여름은 간다. 요 여름 매미 네가 다만 너처럼 열정적인 사랑을 잊은 채 밋밋하게 한 계절 보낼지는 몰라도 해가지고 사랑이란 것을 이렇게 썼어요. 요게 다 나가버렸죠. 이렇게 너희들이 없어도 여름은 간다. 다만 밋밋하게
사랑을 없어서 밋밋하게 갈지 모른다 해서 사랑이라 이런 의미를 갖다 붙였죠.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요 매미 사진만 가지고 매미네. 그런데 요 사진을 착 찍어 놓으면은 요 자체가 매미는 7년간 기다렸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 이해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달팽이 느리고 집을 이게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 사진을 가져와 가지고 느리다고만 생각하지 마. 알고 보면 지금 이 자리가 가야 할 목적지였고 오고 싶었던 곳일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제목을 목적지라고 이렇게 갈 수 있고 이걸 달팽이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도 이 디카시 이를 구성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장갑을 가지고 이렇게 씻었죠. 씻어가지고 말려놨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다 말려놨는데 요걸 가지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아직은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빨아놨으니까 희망이에요. 장갑이죠. 장갑이란 말 없어도 그죠. 뭐 여기 장갑이라고 쓸 수도 있고 뭐 어떻든 간에 요런 부분 요걸 가지고 찍는 거 요거 하나만 찍는 것이 아니라 요 사진 전체를 통일된 장갑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래야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 요렇게 사진을 이렇게 얘들하고는 좀 또 다른 이 장갑 사진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시 일할 수 있다니 햇빛이 따뜻하다. 요 자체를 제목을 은퇴로 갔어요. 다 흙이 묻어서 버려져야 될 것을 여기다 우리가 다시 이제 재취업을 한 거죠. 일을 하러 가려고 준비하니까 요 자체가 햇빛이 따뜻하다. 요렇게 간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죠? 자, 다시 이제 칡능불이 막 이제 감고 올라가는데 이걸 칡을 사람들이 막 끊어내는 건데 내려오지 마라. 올라오지 마라. 나에게 오지 말라. 옆으로도 오니까 오지도 말라. 타고난 천성기를 어떻게 해요? 부탁이에요. 그냥 있는 것대로 봐달라.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뭐, 이 접시에 담긴 사과가 고향을 생각한다. 달콤한 꿈을 담고 자랐던 이런 어떤 사과 접시를 보고도 생각할 수 있다. 달콤하다. 요런 걸 가지고 고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빨래집게에 이제 집게 집은 빨래집게를 가지고도 빨래집게가 빈 하늘을 찍고 있다. 그 하늘 속에는 사람들 일상이 담겨 있다. 잠시 쉬어갔던 그 일상. 빨랫감 이렇게 널어놨던 일하다가 이렇게 그 흙이 묻어서 빨래를 했던 뭐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일상으로 잠시 쉬었던 일상으로 이렇게도 갔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쉽게 이제 이해가 안 됐다면 실전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좀 진행할게요. 이건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은 또 설명을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건 하나 이제 사진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요 사진에 보면은 지금 뭡니까? 이게 낙엽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미는 낙엽이 걸리면 막 흔들어요. 이렇게 먹이라고 생각하고 거미줄에 낙엽을 걸고 흔들며 좋아하는 거미, 만날 수 없는 그대를 내 안에 담고 좋아하는 나, 둘 다 닮은 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을 제목을 붙여서 하나의 디카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그러면 이제 공모전의 디카시를 가지고 당선된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고성에서는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을 디카시로 공모전을 해요. 요렇게 사진, 이게 태극기가 있고, 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창살 없는 감옥에 이게 철조망 같은 부분, 안 그러면 뭐 앞에 뭐 철망 같은 부분, 이런 부분으로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요 자체가. 그걸 가지고 썼는데, 올가미 엮어서, 이 올가미입니다. 올가미 엮어서 우리 길 막아도, 그 자유향한 우리들 열망 꺾을 수 없었지. 만세 독립 만세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공모전에 응모를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다만 100년의 계적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건 빨래를 했는데 여기에서 각각 빨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갖고 있는 뭔가 공통점을 찾아내 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 조용하게 그냥 햇빛을 쬐고 있는 자체를 명상의 시간으로 간 거죠.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고 뒤집어도 생각해 보자. 그래서 명상의 시간이죠. 이게 명상의 시간. 요거는 고성의 경남 그 고성 디카시 공모전의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요 자체를 이렇게 봤을 때 하나의 한가한 그런 요 빨래를 뒤집어 보고 또 이 거꾸로도 보고 이 거꾸로 된 거고 뭐 그런 거 요 거꾸로 있잖아요. 이렇게 요런 걸 가지고 뭔가 공통점을 찾아낸 거죠. 요거는 학생이 쓴 건데요. 굉장히 잘 발견을 했어요. 일방통행인데요. 나는 이 골목 저 골목 다 들어가 보고 싶은데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하면 된다는 부모님 말씀을 뭐죠? 일방통행으로 갔어요. 되게 잘 잡은 거예요. 이거는 이영기 전국 학생 디카시 100일장의 고등부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차상 받은 거예요. 요렇게 일방통행인데 나는 이 골목도 들어가보고 이 골목도 들어가고 이렇게 가보고 싶은데 이 골목도 이제 들어가보고 이렇게 싶은데 이리도 와보고 싶은데 우리 부모는 꼭 공부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일방통행이다 굉장히 잘 잡아간 거예요. 그죠? 다만 이게 좀 더 대상을 받지 못한 것은 아마 긍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넓게 보면 했던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 면입니다. 자, 이건 집이에요. 집 사진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인데 가장 좋은 집을 가지고요. 이렇게 갔어요. 주택 청약저축 30년, 주택담보대출 이자 20년, 집을 사려고 젊음을 보냈는데 나이 들어 알았네. 그대만 있으면 가장 좋은 집이라는 걸. 감성시죠. 감성시예요. 시를 여기다 접목시킨 거예요. 이걸 보고 감성시를 접목시켜서 딱 적으니까 뭐죠? 항수는 디카시 공모전에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뭐 때문에? 요거 그대만 있으면 가장 좋은 집이라는 걸. 요거 때문에. 또 앞에서는 요거 공부만 하면 된다는 부모님 말씀. 요걸로 마지막을 결론을 이렇게 딱 뭔가가 찌르면서 갔어요. 그쵸? 요렇게. 또 볼까요? 이게 수건이, 이것도 수건인데 깨끗하지 못하고 뭐가요? 때가 좀 묻어 있어요. 때가 묻어 있는데, 수건인데, 함부로 쓰지 마라. 물음표. 함부로 짜지 마라. 물음표. 함부로 매달지 마라. 물음표. 세상에 간이 배어 있다. 요걸 가지고 간이라고 했어요. 간. 때를. 그러면서 수건으로 여기는 수건이란 말 없는데 요 사진의 수건을 가지고 수건을 이렇게 제목으로 갔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수건이 이제 걸려있다. 제목을 간. 뭐 요렇게도 갈 수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요거 세상에 간이 배어있다. 요 한 줄 때문에 고성 국제 한글 디카시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올해 공모전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그죠? 자, 이게 무청이에요. 무청인데 길이가 좀 짧아요. 짧고 길고 해요. 근데 말라 있어요. 세월의 뒤안길 이제 남은 건 만지면 부스러질 것 같은 몸뚱어리 하나. 요거 하나씩 남은 거예요. 이렇게 좀 길면 어떠고 짧으면 어때요? 만지면 다 같이 부서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둥바둥 살아왔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이게 고성 디카시의 우수 작품이에요. 이렇게. 요거 통일된 죄송합니다. 장면 하나를 잡고 사진을 찍고 여기다가 아둥바둥이라는 이걸 받아왔어요. 이걸 우리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됐죠? 그죠? 자, 이거는 사진을 아주 잘 찍었어요. 약간 그래도 어렵긴 해요. 이게 늦가을인데 하강하는 나뭇잎 하나, 이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 요거 툭 던지는 한마디 요거 때문에 세상은 모두 한순간이라고 요 말 한마디, 세상은 모두 한순간이라고 요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 이 대상과 그래 여기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 높은 상을 받은 거예요. 이 작품이.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주 잘 찍은 사진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죠.
예. 자, 요거는 사실은 여기가 새들이 이렇게 전깃줄에 앉아 있는데 요걸 가지고 빨랫줄에 이렇게 빨래 찢기로 본 거예요. 이렇게 낯설게 본 거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전깃줄에 일령행대로 사뿐 내려앉은 빨래 찢개들. 사뿐 내려앉은 새가 아니라 빨래 찢개로 했어요. 바람에 날리지 않게 내 마음 여기 걸어 두었으니 꽉 붙잡고 있으렴. 요런 걸 가지고 시를 써서요. 이게 이 하동국제문화재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새로 보지 않고 이 내려앉은 빨리 찢기로 갔다는 얘기죠. 낯설게 본 거죠, 이렇게. 예. 이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걸 중심으로 쓴 거예요. 요런 걸 중심으로. 요거, 예, 내 마음 걸어두었다, 요거. 예. 자,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죠. 요거로 요런 거. 요 자체가, 요 옷, 이제, 매미 허물의 색이 뭐처럼 생겼어요? 담배 옷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소리 없이 흐르는 곡소리 따라 공술의 공수가 한 통씩 짊어지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삼배옷 장례 행렬. 예, 어느 분이 지금 켜놨습니다. 이게 소리 없이 흐르는 곡소리 따라 공술의 공수가 한 통씩 짊어지고 요거 한 통씩 짊어지고 끝없이 이어지는 삼배옷 장례 행렬. 요렇게 해서 이것을요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거예요. 요걸 봤을 때 매미 허물이네 이것이 아니라 요 자체를 삼배옷을 본 거죠.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죠. 뭐 행렬을 가지고 이 아래 위에 뭔가가 쭉 삼배옷을 입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걸 하나 낯선 장면을 하나 딱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삼배옷 장례 행렬 요런 식으로 요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 이거는 이게 이제 뭐 물론 이것까지 찍긴 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 전봇대 사이에 이제 전선이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켰어요. 전선 사이에서는 뭐죠?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전기가. 요걸 가지고 접목시켜서 쓴 거예요. 엉키는 것들도 힘이 된다고. 지지직거리며 흘러가는 전파. 이 속이 다 전파가 가는 거죠. 이게. 저 어지러운 전선들 속엔 수많은 웃음의 채널이 있다. 요거. 수많은 웃음 채널이 있다. 이거 가지고 대상 받았어요. 희망이잖아요. 희망. 따뜻하잖아요. 이렇게 따뜻해야지 우리가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가 되죠? 왜 제가 좀 따뜻한 것이 좋겠다. 희망을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사회적인 비평 뭐 이런 것들 가지고는 가장 이게 이런 어떤 그 상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 재미있어요. 요것은요 연꽃 있는 그 연못의 연잎인데 수련잎이에요. 잎인데 여기서 요걸 가지고 본 거예요. 요걸 사람들 입으로 본 거예요. 입으로 봤는데 아침부터 수다가 시작되었다. 물 위에 동동 말은 뜬다는 걸 여기 인용한 거죠. 입말을 걱정을 없겠지만 둥둥 뜨니까 누가 제일 떠드는지 입 모양만 봐도 알겠다. 누가 제일 떠드는 것 같아요? 얘가 제일 큰 소리를 떠드는 거죠. 요런 거를 잡아내는데 요게 연꽃에 요거 가지고 입 모양으로 표시한 거가 다수가 당선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 당선된 흐름을 보니까 요것을 입 모양으로 보는 요런 낯설기 보는 거.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이 자체 여기에서 요걸 삼배옷 입고 가는 장례 행렬이라고 보는 거. 또 여기서 요 소리 없이 요 가는 요 전선이 가서 결국은 집에 가가지고 이 뭐죠? 이게 전기불을 켜고 또 TV를 연결되고 요런 부분을 여기에 담겨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본 것도 이 당선에 좋은 어떤 그 점수를 따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가죠, 우리가. 그죠? 자, 이게 뭘까요? 두레박이에요, 두레박. 두레박은 깊은 우물에, 여기 우물에 내려와서 우물을 가지고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한 세월 하고 난 뒤에 끈은 없지만 여기다 이렇게 달아매 놨어요. 이 한 세월 일한 게 내가 젊은 청춘을 바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나로 본 거예요. 내가 정년퇴직을 딱 하고 난 뒤에, 명예퇴직을 하고 난 뒤에 제가 나와 똑같은 일체화를 시킨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한설 들숨과 날숨 길어 올리다가 지금 여기에 쌉싸름한 심과 나란히 서 있다 해서 서 있는 건 나고요. 나란히는 심은 뭐예요? 요거고 결국은 명예퇴직으로 간 거예요. 요렇게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체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 잡았어요. 잘 잡았는데 이게 대상이 가야 되는데 명예퇴직 이런 거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뭘 받았나 정도로 봤더니 입상작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희망적인 걸 갔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도 있긴 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잘 쓴 거예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볼까요? 이런 것들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대상은 아닙니다. 삼촌 닭집이 있고요, 이모 닭집이 있고, 강남 닭집이 있어요. 이 닭집을 가지고 요거를 세 개를 가지고 모티브를 통일점을 찾은 거예요. 일찍 승진한 팀장님도, 팀장 한번 못해보고 명퇴한 차장님도 결국 같은 길로 갔는데, 다 같이 갔죠. 그죠? 나는 삼촌 닭집, 이모 닭집, 강남 닭집 옆에다가 또 이모 닭집 차리면 안 되잖아요. 삼촌 닭집도 안 되니까 누나 닭집이라도 하나 차려야 하나 대기 발령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이 통일된 점은 대부분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은 닭집을 많이, 치킨집을 많이 차린다는 그런 닭과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이 치킨집은 아니지만 닭집이 많은 곳에서, 이제 영등포 이런 데 가면 닭집이 막 붙어 있는 데 있어요. 막 그런 데 가서 사진을 지나가다가 다 뭔가 이름이 특이하네 라고 찍어가지고 연관시켜서 이런 공통점을 찾아내는 부분, 이런 것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참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잘 적었다, 잘 잡았다, 시상을. 보세요. 활짝 웃으며 초상집 가는 꽃, 세상에서 가장 슬픈 꽃은 활짝 웃으면서 초상집 가는 꽃, 국화꽃이잖아요. 너무 잘 잡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좀 어때요? 슬퍼요, 기뻐요? 슬프잖아요. 슬픈 꽃이라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뭘 받았지 보니까 입상밖에 못했더라고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희망적이고 또 따뜻하고 또 뭔가 이 가족을 생각할 수 있고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그 지하철식 공모전도 마찬가지듯이 이 시도, 디카시도 좀 따뜻한 시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 예를 들어서 제주도 돌문화공원에서 디카시 공모전을 냈는데, 그게 이런 슬픈 거 이게 대상 줘가지고 이거를 이 광고로 쓰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희망적인 거 막 웃고 하는 거,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점수를 받고 상위에 입상해서 200만원 뭐 돈 가지고 너무 죄송하지만 뭐 상금도 받고 대상도 받고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긍정적인 거를 쓰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동민 여러분, 오늘은 갈전 초등학교 운동의 날입니다. 젊은 사람은 걸어가시고, 이건 좀 길어도 이렇게 길게 한 줄로 간 거예요. 어르신들은 제가 경기로 모시겠습니다. 망국기보다 고운 옷 차려입고 오십시오잉. 이상 백송마을 이장입니다. 알렸어요. 이걸 뭘로 봤어요? 마이크, 스피커, 공동 마을 나무에 마을 해관 벽에 붙어 있는 앰프를 본 거예요. 앰프를 이렇게. 요런 발견인데, 발견이 너무 단조로웠을까요? 특별히 뭔가가 요 발견을 잘했다는 생각 말고 여기서 뭔가 주는 의미는 딱 이렇게 반전시키는 이런 결론을 잘 재미나게는 했지만은 그 주는 의미가 약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그냥 이 높은 상은 못 받은 그런 작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요게 이제 대상 받은 작품입니다. 대상. 어떻게 해도 대상을 받았나 보십시오. 결국, 이런 날 올 줄 알았네라. 이 은행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저기가 바로 주막인데, 여기가 주막이에요. 그죠? 주막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황금을 갖고도 막걸리 한 잔 마실 수가 없는 날. 이런 날 올 수 있었다. 이거는 아마 대상 받은 거더라고요. 대상. 이것도 좀 슬프긴 하지만, 돈 많이 벌어 나왔지 뭐 하겠냐. 있을 때 많이 쓰라. 나중에 돈 많아도 내가 죽고 나면은, 죽고 갔을 때 이거 한 잔 못 가져간다. 뭐 이런 의미도 이게 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목을 빈손으로 해놨잖아요. 이렇게도 잡는다. 예, 그죠? 쉽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의 은행이라는 공통을 가지고 이제 쓴 거예요. 은행이 돈이잖아. 은행 가면 돈 있잖아요. 돈. 이렇게. 예. 갑자기 이렇게 내다보다 쟤들 은행 턴다 이래가지고 난 도둑 들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은행 따고 있더라고요. 제 사람들 은행 턴다 그러니 난 강도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 창밖에 내다보니까 은행 따고 있더라고요. 은행을 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어떤 부분이요. 은행. 자, 요것도요. 이게 이제 신춘문예 당선된 시인데요. 나를 뭘로 보고 이번에는 먼저 말 하나 봐라. 말하고 싶지만 이거 반전 시켜줬어요. 토끼 2마리 가지고 부부싸움 한 걸로 이렇게 부부로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잖아요. 그 대신 말 하나 봐라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말하고 싶지만 부부니까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신춘문예 당선돼 가지고 뉴시스앤 제주 신문에 났죠. 이렇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자, 이제 3편 정도만 이제 이 뒷가 시집에 나와 있는 시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기 두 분이 이렇게, 요분은 엄마고 요분은 딸 같아요. 이렇게 엄마가 보살피는 꽃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면서 할미꽃. 요게 우리 엄마가 할머니를 보살피는데 요 할미꽃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엄마가 보살피는 꽃. 한 줄이에요. 길지도 않아요. 엄마가 보살피는 꽃, 할미꽃. 요렇게 요 자체. 머리가 하얗게 지었으니까. 요렇게 우리 박혜경 시인님께서 동시 작가인데 이렇게 디카 시집을 가장 좋은 집이라는 디카 시집을 냈는데 거기서 제가 너무 좋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양파죠. 양파가 끝에 이제 뭐 캘 때 되면 이렇게 다 뭐 이렇게 주저앉았죠. 이런 식으로. 꼿꼿하게 서있던 양파가 스스로 몸을 낮추며 우리에게 떠날 때를 알려줍니다. 마지막 인사법.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진을 실었어요. 이해가 되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나는 이게 가장 좋았어요. 요거. 신발 사진을 찍어 놓고, 오늘은 우리가 일하는 날, 누가? 장아가. 비 오는 날은. 요렇게 가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일하는 날, 우리 누가? 장아가. 언제? 비 오는 날이니까. 요게 저는 가장 좋은, 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어떤 디카시로 봤을 때 이분의 시집에서 가장 감동 깊게 제가 읽었는데 그 평을 써놨는데 보니까 요 자체가 상을 받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요것도 제주 돌문화공원 디카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 하나를 보겠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사랑하면 둘이 닮아간대. 좋아하는 음식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도 이따금 터지는 웃음소리도 요 웃음소리도 이렇게 닮아간다. 데칼코마니 뭔가 해봤더니 이런 게 이게 좀 어렵긴 했는데요. 뭐 화면을 밀착시키면서 물감 흐름으로 생기는 우연한 얼룩이나 뭐 어긋남 효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올해 돌문화공원 디카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랍니다. 요거 가지고 웃는 입 모양 가지고 웃음소리 뭐 해서 어떻든 쓴 것도 여기도 썼잖아요. 아까 왜 누가 제일 이렇게 뭐 뜯었는지 뭐 이렇게 안다고 하는 그와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렇게 이걸 가지고 쓴 거다. 예. 그리고 공모전 디카시
제주 돌문화공원 D까지 공모전 출품을 보니까 여기 성명을 쓰고 그 위치에 도로명 주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작품 이름을 쓰고 작품 설명을 간단하게 쓰고 촬영 일시까지 적어요. 이렇게 촬영 장소가 어디다? 돌문화공원 뭐 어디, 그죠? 작품 번호 3점까지 쓸 수 있으니까 여기서 D까지 넘는 부분 제목을 쓰세요. 그 다음에 사진을 넣으세요. 시를 넣으세요. 이렇게 요 한 장에 사진 한 장에 한 장씩 이렇게 응모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자체가 요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름을 안 쓴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리고 요 자체를 편철해 가지고 번호만 남겨놓고 편철해 가지고 보면 이게 누구 작품이라는 알 수도 없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채점해서 이렇게 점수 매겨 가지고 당선자 뽑고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든 간에 여기는 이름이 안 들어간다. 직접 찍어야 된다. 어디서 찍었냐까지 해놨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 글 사진 보고 이제 응모할 수 있는 이런 엄두도 아예 못 내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D카시 공모전의 요령과 그리고 또 실전을 한번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제가 예를 들어서 D카시 공모전에 대한 D카시에 대한 시제나 사진이나 이런 걸 내주든지 안 그러면 뭐뭐뭐에 대한 사진을 올려서 한번 이렇게 내보세요 해서 그걸 받아 가지고 직접 이렇게 이 시가 요런 부분이 왜 이런 부분은 요런 게 좋겠다, 요런 게 좋겠다, 뭐 요런 게 좋겠다, 좋았다, 뭐 이런 부분을 첨삭 지도 형식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내 시를 내가 한번 볼 수 있는 역할이 되잖아요, 그죠? 이건 얼마든지 의견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1시간 수업이 끝났고요. 다시 잠깐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궁금증을 좀 이렇게 해소시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